인천국제공항은 면적 54헥타르로 국내 최대 공항이다. 동시에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음식값을 계산할 때 종업원 복개 팁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팁을 주고받는 문화 때문인데요. 팁이라는 것이 원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봉사료를 뜻하고는 있지만 미국처럼 무조건 팁을 주어야 하는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팁을 주지 않으면 손님에게 따지며 강요를 하는 경우도 많고, 팁을 주지 않으면 그 가게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점으로 반드시 팁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고 하죠. 오늘은 한국을 여행했던 미국 남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그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인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돈이나 그 어떤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남을 도와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주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고 온 미국 청년입니다. 그곳은 비록 국토 면적은 작을지언정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과 문화, 볼거리들이 수없이 넘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한 커뮤얼 IEI 사이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한 미국인 가족의 후기를 읽게 되었거든요. 저와 같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이 가족은 코로나 때문에 장장 2년 동안 해외여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입국 조건이 완화된 사실을 듣고 곧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점은 그들은 한국에서 일했다든지 하는 그런 접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가 궁금했죠. 알고 보니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BTS에 빠지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 콘텐츠 등을 접하고 한국 음식도 종종 해먹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은 물론이고 애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는 별 고민 없이 바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 글만 읽고 바로 여행지를 정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인터넷에서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사진 한 장만 보아도 그곳으로 떠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뭐 원래 제가 즉흥적인 편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또 때마침 그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기도 했어요. 진정성이 가득 담긴 후기 덕분에 한국을 향한 기대가 마구 솟구치는 상태로 비행기에 발을 올렸습니다. 10시간이 넘는 피곤한 비행을 마치고 내린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하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널따란 크기와 대한민국 현대의 인프라에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도 별로 없이 왔기 때문에 헤매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나 동선이 매우 잘 마련돼 있었거든요. 덕분에 환전이나 스마트폰 유심칩 구매 같은 경우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캐리어 운반 카트였습니다. 카트 그 자체가 신기했던 건 물론 아니에요. 그것은 미국에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제가 신기하다고 느낀 부분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에서는 캐리어 운반 카트가 몇 달러씩 내고 사용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거든요. 또 공항 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귀여운 무인 로봇을 보고는 사진을 얼마나 찍었는지 모릅니다. 신세계였죠. 이런 스마트 인프라가 꾸려져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나라인지 몰랐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자 인프라 강국인 한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죠. 기술 외에도 제가 눈에 들어왔던 다른 부분은 인테리어였어요. 제가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공항 같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공항 내부가 무척 예뻤어요. 인천공항은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느껴질 정도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형물과 분수가 있어 제 눈이 쉴 틈 없이 움직일 정도였어요. 미적인 부분을 유심히 봤던 또 다른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조금 놀라우시지 않은가요? 화장실의 인테리어를 유심히 봤다는 게 말이죠. 보통 공공화장실은 더럽고 기분이 찝찝해서 빨리 나오기 마련이니깐요. 하지만 한국의 공공화장실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만 얘기해보자면 화장실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됐었어요. 정말 5성급 호텔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보통 공공화장실은 대충 청소하거나 그마저도 빈도가 낮아 냄새나고 더러운 경우가 당연하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헤맬 필요 없이 표지판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항 내부 표지판만 보고 따라갔어요. 금액 카드 판매기 앞에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한국교통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에 섰습니다. 꽤 복잡해 보여도 영어와 숫자로 간단히 잘 설명돼 있었기 때문에 낯설었지만 막힘없이 카드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교통카드 충전 역시 척척 잘할 수 있었죠. 여행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이 제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 직통 열차를 타는 곳에 도착했고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려는데 개찰구 앞에서 막혀버리고 말았거든요. 개찰구에 충전한 카드를 대도 입구가 열리지 않았죠. 계속해서 빨간 불빛만 보이고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해하던 사이 뒤에서 어떤 한국인이 다가와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영어에 능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카드를 찍으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제 카드를 몇 번 보던 그 한국인은 바로 옆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제가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죠. 알고 보니 지하철용 교통카드를 구매해야 했던 거였어요. 다행히 티켓은 다시 공항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옆에 있는 안내센터에서 곧장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티켓을 구매하는 사이 홀연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의 친절함 덕분에 저는 무사히 첫 번째 난관을 넘길 수 있었죠. 한국인에 대한 친절한 첫인상을 심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천사 같은 손길 덕분에 무사히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밟은 서울의 땅이었죠. 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풍경을 눈에 가득 담고 싶었을 정도였으니깐요. 저는 예약해둔 숙소에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폐지가 한가득인 수레 앞에 서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는 마치 노숙인처럼 보였죠. 전 신경 쓰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뒤에서 우당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할아버지의 소유물로 보이던 수레가 기울어 넘어지고 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눈앞에 보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곧 빨간불로 바뀔 타이밍이더라고요. 결국 전 그를 무시하고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마음에 자꾸 걸려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학생과 직장인 그리고 심지어 할머니까지 함께 힘을 합쳐 쓰러진 폐지를 일일이 손으로 주워 빈 수레에 담고 있었거든요. 차가 사람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켜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처음 보는 사이일 테지만 마치 짠 듯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분담이라도 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그 폐지를 만지면 손이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다들 씻기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폐지를 주워 수레에 차곡차곡 쌌더군요. 차들은 단 한 대도 빵빵대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심지어 혹시 이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차가 사람을 치지 않도록 일부러 비상등을 켜고 그 사람들 뒤에서 차를 가만히 두고 있는 운전자도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 전에 절 도와준 한국인도 생각나면서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해픈 것 같아요. 마치 어릴 때부터 옆집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한국에 오면 반드시 먹고 싶었던 한식을 먹게 됐습니다. 역시 완벽했죠. 솔직히 제 입맛에는 조금 맵게 느껴지긴 했지만 한식이라 맵다기보다는 제가 처음부터 살짝 매콤한 맛을 주문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메인 음식을 주문하면 반찬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이 함께 나온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은 수의 반찬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어요. 심지어 그것은 메인 음식에 버금가는 품질의 맛을 자랑했죠. 얼마나 맛있었냐면 제가 가게 주인에게 리필까지 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공짜 음식을 더 달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면서 맛있어 보여 다행이라며 접시가 넘칠 정도의 반찬을 가져다 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참 애정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전 맛있는 식사는 물론 기분 좋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국 사람인 저는 당연히 팁을 주기 위해 컵 아래에 지폐를 깔아두고 식당을 나왔어요. 매우 흡족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기 전 한 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식당이었죠. 역시나 맛있는 가게가 맞았는지 식당은 손님들로 붐비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게 주인에게 정말 맛있다는 극찬을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점이 참 아쉬웠답니다. 그런데 가게 골목을 나오던 중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자 그곳에는 가게 주인장이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는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찬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의 입에선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손님, 돈을 두고 가셨어요. 그가 내민 손에는 제가 아까 팁으로 나누었던 지폐가 꼬깃꼬깃 있었어요. 이것은 팁으로 준 것이지 실수로 잃어버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자 주인장은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를 만난 김에 그에게 음식과 서비스를 향한 극찬을 했고 그러자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손님, 우리는 팁보다 이렇게 음식을 향한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더 값집니다. 손님이 맛있는 한 끼를 즐기셨다는 사실은 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여운을 주거든요. 그는 그렇게 제게 팁을 건네주고 다시 바쁜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 전 그와 같은 음식점에는 정말이지 아끼지 않고 팁을 듬뿍 주었을 것이에요. 저는 지금 아직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한국이 그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먹었던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너무나도 간절해요. 나중에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모두 한국 여행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작지만 독보적이고 셀 수 없이 다양한 매력을 품은 매혹적인 국가거든요. 한국을 여행했던 미국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지만 팁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의 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팁 문화의 정반대격인 덤 문화가 있기도 한데요. 무언가를 구매할 때 추가로 물건을 더 주고 받는 덤 문화는 돈보다는 마음을 주고받는 우리들의 성향이 잘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는 팁 문화를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봉사료를 따로 준다는 점에서 무언가 고급스럽게 느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팁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던 사람들은 해외여행이 가능했던 일부 사람들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팁에 대한 환상도 조금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외국의 기본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나면 팁처럼 골치 아픈 문화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당연시 되었던 것들에 대해 외국에서 하나하나 팁을 주어야 하고 적당한 금액은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가이드와 금액을 정하고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예상치 못했던 팁 이야기를 꺼낸다면 무언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행했던 외국인들은 이 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가격을 약속된 금액만 내고 추가 금액을 낼 필요가 없으며 팁이 없더라도 충분히 훌륭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세상 천지에 천국이 따로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욱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팁이 없어도 얼마나 훌륭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마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들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해커 한국을 여행한 후 팁이 없이도 매 순간이 감동적이었다는 미국 남성의 사연. 근데 미국에서 일하는 종원도 안쓰러운 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팁이 월급이니 팁에 목숨 거는 거 주인이 제대로 월급을 주고 최대임금 등 주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자마자 잘리니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될 등